다음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두 물체의 관계를 계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표현해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 물체가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낼 때를 우리가 계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계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계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가속도, 그리고 각각의 물체의 알짜임, 그리고 알짜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작용력과 반작용력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 알짜임,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예를 들어서 외력이 M1한테 F라는 힘을 가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작용점은 M1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F라는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 M1과 M2는 F라는 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때의 가속도를 계산하면 두 물체가 하나의 이제 운동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물체의 알짜임은 M1에게 작용한 외력 F다. 그러면 가속도는 외력을 두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1의 질량을 1kg의 물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M2를 3kg, 아니 2kg로 합시다. 2kg의 물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또 작용한 힘을 이제 30N. 그러면 가속도는 두 물체의 질량 3분의 작용한 외력 30, 그래서 10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M1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M1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M1의 질량이 1이고 가속도가 10이니까 M1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10N이 되는 거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질량 2에다가 가속도 10을 곱하면 20N이 되겠죠. 이제 이번에는 M1과 M2 사이에서 작용하는 작용력과 반작용력을 이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M1이 M2에게 힘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M2는 가속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나 혹은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나타냈을 거고, 근데 M1이 M2에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M2도 가속 운동을 하면서 알짜임이 생긴 거고, 그러면 M1이 M2에게 가한 힘을 우리가 F2라고 한다면 그때의 작용점은 M2한테 있는 거고, 그에 의한 반작용력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M2가 M1에게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힘을 가할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F1이라고 하고, 그러면 F1과 F2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 있게 놓여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F1을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힘의 관계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알짜임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 그러면 우리가 이제 M1을 가지고 F1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M1에 작용한 알짜임, M1에 작용한 알짜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M1에는 F라는 힘과 F1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제 F1이라는 힘은 F라는 힘에다가 알짜임, M1의 알짜임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F라는 힘은 30이 되는 거고, 그리고 M1의 알짜임이 10N이니까 결론적으로 M2가 M1에게 간 힘은 20N. 그러면 M2의 알짜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F2를 계산할 수 있는데, F2도 역시 마찬가지로 20N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F2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M2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M1이 M2에게 간 F2라는 힘에 의해서 알짜임이 생겼죠. 그러면 F2는 결론적으로 M2의 알짜임, M2의 알짜임 얼마? 20. 그래서 F2도
20N이 된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유형은 객차와 기관차, 기관차와 객차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M2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가한다고 했을 때 M2는 C를 통해 M1을 또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M1과 M2는 또 같은 운동 상태, 같은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M1과 M2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계산하려면 두 물체가 한 물체처럼 운동하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A는 M2에게 작용한 외력 F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외력을 두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M1의 질량이 2kg, 그리고 이제 M2의 질량이 3kg이라고 하고, 요번에 잡아당긴 힘을 15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때 이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질량 5분의 15, 그래서 3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오는 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M1에 작용한 알짜힘과 M2에 작용한 알짜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M1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M1의 질량에다 가속도 3, 그러면 이제 6N이 나오는 거고, M2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질량 3에다가 가속도 3을 곱하면 9N이 나오겠죠. 세 번째로 M1이 M2를 M2가 M1을 C를 통해서 잡아당기는 힘은 M1에게 그 힘의 작용점이 있을 테고, 역시 마찬가지로 C를 통해서 M1이 M2를 또한 C를 통해서 잡아당기겠죠. 그때 이제 M2가 M1을 잡아당기는 힘을 T1, M1이 C를 통해서 M2를 잡아당기는 힘을 T2라고 하고, 이 두 힘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그 T1과 T2의 힘을 그냥 실에 나타나는 장력이다라고 해서 그냥 T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T1과 T2의 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내는지,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알짜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M1의 알짜힘으로부터 실의 장력을 계산하면 M1의 알짜힘은 T1이라는 장력 때문에 나타나죠. 그러면 T1 값은 M1의 알짜힘과 같으니까 얼마? 6N이 된다. 그럼 T2도 역시 6N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T2도 한번 봅시다. T2는 이제 M2에 작용한 알짜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M2에 작용한 알짜힘은 F라는 외력에다가 M1이 C를 통해서 M2를 잡아당긴 T2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T2는 F 마이너스 M2의 알짜힘, F는 15가 되었고 M2의 알짜힘은 9N이 됐기 때문에 역시 M1이 C를 통해서 M2를 잡아당긴 T2도 얼마? 6N이라는 힘의 크기를 갖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하고 동일한데, 고정 노래를 통해서 M2가 M1을 잡아당기는 형태의 문제. 그러면 M2는 자신의 무게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무게만큼 중력이 작용할 테고,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얘를 구부려서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일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수평상에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동일한 이제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도로 꺾인 문제를 우리가 수평상으로 한번 놓고, 그러면 M2에게는 M2G라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두 물체의 알짜힘으로부터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두 물체의 작용 알짜힘은 두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A가 되는 거고, 그 힘은 M2G가 된다. 그럼 가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M2G, 역시 각각의 질량을 한번 넣어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M2의 질량을 1kg이라고 가정하고 M1의 질량을 4kg이라고 한다면, 이때 가속도는 둘의 질량의 합 5분의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놓으면 1 곱하기 10.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가속도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2m/s의 제곱값이 나온다. 두 번째로 이제 각각에 작용하는 물체의 알짜임을 계산해 보면 M1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M1 곱하기 A, M2에 작용하는 알짜임 M2 곱하기 A. 그러면 M1의 질량은 4, 가속도는 2, 그러면 8이 되는 거고, M2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 1, 가속도 2, 그러면 2N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이제 C를 통해서 M2가 M1을 잡아당길 거고, M1도 C를 통해서 M2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M2가 M1을 잡아당기는 장력을 T1, 그러면 M1이 C를 통해서 M2를 잡아당기는 힘을 T2라고 표현한다면, 이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T1과 T2의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때의 장력을 우리가 위에서와 같이 그냥 T다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M1에 작용하는 이제 알짜임으로부터 T1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M1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T1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M2에 작용하는 알짜임으로부터 T2 값을 찾을 수 있는데, M2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M2에 작용하는 무게에다가 장력 T2. 그러면 장력은 M2의 무게에다가 M2의 알짜임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각각의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T1, M2가 C를 통해서 M1을 잡아당기는 장력은 M1의 알짜임 8N이 되는 거고, 그리고 M1이 C를 통해서 M2를 잡아당기는 장력 T2는 M2의 무게 10에다가 M2의 알짜임 2를 빼주면 얼마? 동일하게 8N이 나오게 되죠. 개를 이룬 물체의 네 번째 유형, 고정두룰에 M1과 M2가 실로 묶여서 매달려 있을 때 M2의 질량이 M1의 질량보다 클 경우, M2는 M2G라는 중력이 작용할 테고 M1도 M1G라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때의 이 문제도 수평 상태에서 나란히 펴서 문제를 풀어주면 M2에 작용하는 외력은 M2G, M1에 작용하는 외력은 M1G.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도, 그리고 각각의 알짜임, 그리고 실에 작용하는 장력 세 가지를 계산할 텐데, 등물체의 알짜임 M1 플러스 M2 곱하기 가속도 A는 오른쪽 방향으로 M2G, 왼쪽 방향으로 M1G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가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M2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M1에 작용하는 중력을 빼주면 되는 거고, 이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M1의 질량을 우리가 1kg이다 라고 놓고 M2의 질량을 3kg이다 라고 한다면 M1과 M2의 질량의 합은 4, 그리고 M2에 작용하는 힘은 30N, M1에 작용하는 힘은 10N. 그래서 30 빼기 10, 그래서 20N이 돼서 가속도는 5m/s의 제곱이 되고, 역시 이제 각각의 이제 질량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계산하면 M1 곱하기 A, 그리고 M2 곱하기 A. M1에 작용하는 알짜임 질량 1에다가 가속도 5N. M2에 작용하는 알짜임 질량 3에다가 가속도 5N. 그러면 이제 15N이 되죠. 이 경우에도 이제 C를 통해서 M2를 C이 잡아당길 테고, 그건 이제 T2로 가고, 또 C이 동일하게 M1을 또 잡아당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T1. 그럼 이 경우에도 T1과 T2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가 이 경우는 같죠.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실에 작용한 장력을 우리가 T로 놓고 이 T1과 T2가 어떻게 같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M1이 M2를 잡아당기는 힘 T2, M2가 M1을 잡아당긴 힘 T1. 그러면 T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M1의 알짜임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T2의 또한 실의 장력은 M2의 알짜임으로부터 또한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T1을 계산하면 M1의 알짜임으로부터 M1의 알짜임은
오른쪽 T1에다가 왼쪽에 M1G. 그러면 이제 T1은 M1의 R자임에다가 M1의 무게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자임이 아까 얼마 나왔냐면 5가 나왔죠. 그리고 무게는 10. 그러면 T1의 장력 15N. 그럼 T2도 역시 마찬가지로 15N이 나올 텐데 T2는 M2의 R자임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2의 R자임은 오른쪽으로 M2G, 왼쪽으로 T2. 그러면 이제 T2는 M2G에다가 M2의 R자임을 빼주면 되는 거고, M2G 이 값은 30, M2A는 15. 그래서 T2의 값도 얼마다? 15 뉴턴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T1과 T2 실의 장력은 15N으로 동일하게 표현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 유형 1에서 4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림과는 컵 위에 동전이 놓인 종이를 올려놓은 것. 나는 무거운 추에 위쪽과 아래쪽 실을 연결해서 스탠드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가에서 종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면 동전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종이를 손가락으로 튕겼을 때 종이는 튕겨 나가죠. 하지만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동전은 종이와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종이가 빠져나가는 중력에 의해서 컵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나에서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A, B 중 어느 쪽의 실이 끊어지는가? 3번은요. 나에서 실을 빠르게 잡아당기면 실 B가 끊어진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2번의 경우는요.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 힘이 실 A에도 이제 전달이 되고요. 이때 실 B에 당기는 힘만 작용하지만 실 A에는 추의 무게와 실 B를 당기는 힘의 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합력이 실이 견딜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넘게 되면 실 A가 끊어지는 거고요. 3번, 실 B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추는 정지 상태의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실 A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실 B가 끊어지게 되는 거고요. 4번, 가와 나 현상과 관련 있는 물체의 성질을 쓰시오. 정지, 관성이 되겠네요. 가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동전이고요. 나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실이 아니라 추가 되는 거죠.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관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질량이 2kg인 물체와 3kg 물체를요 서로 접촉을 시켜 놓았고요. 나무 토막 A에 15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하고 있대요. 이때 마찰은 무시하고 두 물체의 운동 상태가 같겠죠. 이런 물체 운동을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고, 그러면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에서는요 첫 번째 두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두 물체의 질량은 5k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그때 R자임은 15N.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3m/s의 제곱이 되겠죠.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그리고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로 곱해주면 되겠죠. 질량이 2, 가속도가 3. 그러면 6N의 R자 힘이 A에 작용하는 거고 B의 R자임은 질량 3에다가 가속도 3. 그러면 9N의 R자임이 작용하겠네요. A와 B 사이에 서로가 밀어주는 작용력과 반작용력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A가 B를 밀어준 힘으로 A, B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력에 관한 힘을 나타내 볼게요. B는요.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B에 의해서 R자임 9N이 생긴 거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 값은 A가 B에게 가한 힘 FB에 의해서 나타났다. 즉 9N의 힘으로 A가 B를 밀어주게 된 거고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으로서 B가 A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뉴턴의 힘으로 밀어주게 된 거죠. 이때 A에 작용하는 R자의 힘으로부터 B가 A를 밀어준 힘이 정말 그 뉴턴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ma 곱하기 A의 가속도, 그 힘은 15N의 힘에다가 B가 A를 밀어준 힘, 그 힘을 B라고 A라고 넣을까요? FB로 놨으니까. 그러면 이때 R자 힘은요 2 곱하기 3,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 6N이 되는 거고, 그럼 B가 A에게 밀어준 힘은 9N이 된다. 그래서 A가 B에게 밀어준 힘과 B가 A에게 밀어준 힘은 서로가 9N의 힘으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나무 토막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가속도의 크기는 3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나무 토막 A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R자임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 6N,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9N이 되죠. 나무 토막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N이 나왔고요. 나무 토막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N인가? 네, 3번과 4번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9N. 5번, 1번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은 경우 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질량에 비례하죠. 왜?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이 커질수록 R자 힘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A가 B를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 옳은 내용. 그림같이 무게가 각각 10N의 물체 A, B, C와 무게가 30N의 물체 D가 실에 묶여 도르래에 걸쳐 있고요. A, B는 정지. A, B가 정지했다라는 것은 A, B의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고요. C와 D는 함께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볼까요? A는 무게가 10N이기 때문에 중력이 10N이 작용하는 거고요. C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죠. 장력에 의해서 그 힘이 10N이 돼야지만 R자 힘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역시 B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 10N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R자 힘이 0, 즉 실이 10N짜리 물체 B를 끌어당기는 힘, 장력 10N이 되는 거고요. B 역시 마찬가지로 10N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실은 이 10N의 물체 B를 역시 10N으로 끌어당기는 거고요. 이때 이 실이 벽면을 끌어당기겠죠. 얼마의 힘으로 끌어당기냐면 10N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벽면 역시 실을 반작용력에 의해서 실을 10N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달을 볼까요? 달은 10N의 무게가 C에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10N, 그리고 D 30N짜리 물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0N의 무게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중력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는요, C에 작용하는 물체 10N을 통해서 질량이 1k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D는 질량이 3kg이다.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볼까요? 가와 나의 실의 장력의 크기는 각각 10N이 되는 거죠. 2번 다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그랬어요. 두 물체는 개를 이뤘기 때문에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 두 물체의 질량의 합이 4kg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를 A로 놓는다면 D 물체에 작용하는 힘 30에다가 C 물체에 작용하는 힘 10을 빼면 20이 되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5m/s의 제곱이 된다. 다에서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C의 질량에다가 C의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질량이 1kg, 가속도는 5, 그러면 5N의 R자임이 작용하는 거고, 다에서 D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물어봤죠. 그러면 D 한번 볼까요? D만 한번 살펴볼게요. D는 위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장력을 TD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D는 아래쪽 방향으로 30N, 위쪽 방향으로 장력, 두 힘에 의한
합력은 D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죠. 그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D에 작용하는 R자임은 D의 이제 질량에다가 D의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30에다가 위로 작용하는 장력을 빼주면 되는데 이때의 R자임은 질량이 3이었죠. 가속도가 5였고 그러면 장력은 얼마 나온다? 15N이 나온다. 그래서 15N.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장력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C에 작용하는 장력도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 C의 R자 힘은 C의 질량에다가 가속도가 되는데 이때 C는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죠. 그러면 장력, C에 작용하는 장력에다가 C의 무게 10N을 빼준 값이 R자 힘이 되는 거고 질량이 1에다가 가속도가 5 그러면 장력 빼기 10이 5N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장력 역시 D에 작용하는 장력과 동일하게 15N이 나온다. 5번에 1번 다에서 C에 작용하는 장력 앞에서 계산했죠. C에서 작용하는 장력도 D에서 작용하는 장력과 동일하게 15N. 근데 5N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에서 D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D에서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15N이었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는요. 가속도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R자임의 공식 자체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방향성을 갖죠. 그러면 이때의 R자 힘도 가속도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내용. 그림같이 질량 M인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은 물체의 무게 혹은 중력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이 작용하겠죠. 이번에는 물체가 누구를 지구를 물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네요. 이 힘을 F2라고 한다면 이 F2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된다. 이때 물체는요 자기 무게만큼 책상의 바닥을 누르겠죠. 누르면 힘의 작용점은 책상에 있는 거고 그때 그 힘을 F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F3은 물체가 자기의 무게만큼 책상을 누르는 힘.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도 있겠죠.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책상이 접촉한 물체를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그때의 힘의 작용점은 물체에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수직항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수직항력과 중력은 힘의 작용점이 서로가 같고요. 크기 같고 방향이 서로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힘은 평형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면 되고요.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력을 쓰고 그 크기를 구하시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력은요.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F2가 되는 거죠. 그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중력 가속도 mg와 같은 값을 나타내야 되고 3번 중력 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 가지 쓰시오. 지금 F3하고 F3 표현했고요. 4번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힘의 평형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되는 거죠. 5번에 1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놓이는 힘이기 때문에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관계는 두 힘의 평형 관계가 되는 거죠. 옳은 내용.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상의 무게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이는 물체까지도 합한 힘만큼 떠받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힘의 반작용력은 책상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두 물체의 관계를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표현해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